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45번째 영상입니다. 제2차 항암 제6회차 치료를 지난 6월 12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 월요일 7월 3일에 제7회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항암 치료는 일단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월요일에 진료만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치료비의 5%만 내고 진료와 치료를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전문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 말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다가 본인 부담률을 몇 %로 할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보가 올 때까지는 일단 항암 치료는 중단 상태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저는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눈이 부신다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빠지는 게 다가 아니라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손톱 발톱도 잘 안 자랍니다. 거기다가 눈썹까지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영 어색해서 팔자에 없는 선글라스를 한번 껴봤습니다. 오래전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다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1593년 6월 12일에 쓴 일기인데요. 이 양반이 1545년생이니까 48살 되던 여름에 쓴 겁니다. 요즘 같으면 50도 안 된 나이라면 거의 청춘으로 봐줍니다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짧았으니까 노인 취급을 받았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일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흰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았다. 흰머리가 난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들었다면 흰머리가 몇 개 난 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나이든 티를 내기가 송구스럽다. 그런 뜻이겠죠. 쉰이 다 된 나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보일 텐데 그런 아들이 늙어 보이면 어머니는 얼마나 더 설글프실까.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저놈이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어머니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배려한 건데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지만 이런 데까지 마음을 쓰는 걸 보면 정말 세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요즘은 밖에 나가면은요, 동네 사람들이나 가게 점원들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긴 만 65세면 법적으로 노인이니까 며칠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 나이라는 게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내뱉습니다.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하면 벌써 환갑이네. 뭐 이런 말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가끔 하시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등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변명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그렇다면 얼른 그런 말버릇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사이토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야모토 마유미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입니다.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이 말버릇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남이 먼저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우리 뇌가 가장 먼저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는 우리 몸에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일 모레 40이야 하는 말들이, 이런 말버릇에 세포들이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작가의 스승인 셈인데요. 이 양반은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요, 머리카락은 염색도 안 했는데 새까맣답니다. 스승으로 수십 년을 모셨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오히려 매년 더 멋있게 회춘하고 있답니다. 그걸 신기하게 여긴 작가 마유미가 젊음의 비결에 대해서 스승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이토 씨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자신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거지요. 사실은 40살이라도 나는 20살이다 하고 말하면 몸은 그래? 나는 40쯤 되었나 했더니 아직 20살이었네? 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지죠. 그러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할 밖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토 씨의 나이 들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정하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삼아서 뇌를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글쎄요,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는 놔두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 말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